라벨의 볼레로.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볼레로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작곡가의 의도, 그리고 음악적 구조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이 곡의 모든 면모를 흥미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작곡가 라벨 자신의 생각과 이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포인트들까지 상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볼레로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적 현상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라벨의 볼레로가 품고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철학, 그리고 예술가의 고민을 함께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벨의 볼레로는 1928년 당시 저명한 러시아 무용가이자 안무가인이다. 루빈스타인의 특별한 의뢰로 작곡되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은 라벨에게 스페인의 위대한 작곡가 이삭 알베니스의 피아노 작품집 이베리아 중 6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 곡들을 자신의 새로운 발레 공연에 사용하고자 했으며 라벨의 뛰어난 관현악 편곡 능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라벨은 이미 스페인의 저명한 지휘자 엘리케 페르난데스 아르보스가 해당 곡들을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무대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라벨은 이로 인해 기존의 편곡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아르보스는 라벨의 명성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흔쾌히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라벨은 타인의 편곡 작품을 활용하는 대신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스페인의 전통 춤곡 형식인 볼레로를 기반으로 반복과 점층적인 발전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독특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볼레로는 1928년 11월 22일 파리의 유서 깊은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다 루빈스타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 스페인 술집을 배경으로 테이블 위에서 격정적인 춤을 추는 무용수 역할을 맡아 열연했으며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곡의 강렬한 리듬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객석에서는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볼레로는 단숨에 라벨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작곡가 라벨은 볼레로의 대중적 성공에 대해 다소 복합적이고 비판적인 감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곡을 음악이 없는 관현악적 조직 혹은 단순한 실험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볼레로가 멜로디나 화성적 전개보다는 리듬과 음색의 변화에 집중한 다소 비전통적인 작품이라는 그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오히려 그는 공장 배경의 기계적인 안무를 이 곡에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볼레로가 지닌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특성을 그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그는 이 작품을 예술적인 발전보다는 일종의 음향학적 연구에 가깝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라벨은 볼레로를 통해 매우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작곡 의도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서양 음악이 추구하던 형식적인 발전이나 복잡한 화성적 전개에서 벗어나 형식이 없고 발전이 없는, 즉 단순한 멜로디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독특한 음악적 효과를 창출하려 했습니다. 라벨은 청중의 머릿속에 이 중독성 강한 멜로디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반복의 미학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나는 멜로디의 발전이 없고 화성도 없으며 그저 반복되는 리듬 위에서 단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곡을 쓰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라벨은 다양한 악기의 개성과 음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복되는 단일 주제를 통해 점진적인 크레센도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볼레로가 단순히 소리가 커지는 것을 넘어 악기들의 조합과 배치에 따라 음색이 다채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청각적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악기들이 가진 고유한 소리 특성이 멜로디의 반복 속에서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전체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소리 덩어리로 합쳐지는 과정은 볼레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볼레로의 음악적 구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볼레로는 시장조 4분의 3박자로 작곡되었으며 피아니시모, 즉 아주 여린 소리로 시작하여 연속적인 크레센도를 통해 포르티시모, 즉 아주 강한 소리까지 상승하는 단일 악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 전체에 걸쳐 스네어 드럼의 오스티나토 리듬이 끊임없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지속되며 그 위에 두 개의 멜로디가 번갈아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멜로디는 각각 18마디 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8번씩 반복됩니다. 볼레로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성된 곡으로 피콜로, 플루트,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콘트라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색소폰 소프라노, 테너, 팀파니,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럼, 심벌즈, 탐탐, 하프, 첼레스타, 그리고 현악 오부 등 현대 오케스트라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됩니다. 이러한 풍부한 악기 편성은 볼레로가 점진적으로 음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음색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각 악기군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멜로디를 넘겨받는 방식은 마치 음색의 팔레트를 펼쳐놓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마저 선사합니다. 볼레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반복입니다. 주제 멜로디와 리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며 이는 듣는 이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강렬한 몰입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동시에 악기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음량이 점차 커지는 점진적인 크레센도는 이 곡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가 커지는 것을 넘어 음색의 밀도와 질감이 점차 두터워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악기 조합을 통해 멜로디의 음색이 계속 변화하는 관현악. 편성과 음색 변화는 반복되는 멜로디의 지루함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운드의 발견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하나의 색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청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곡의 마지막 두 마디에서 처음으로 조바꿈이 일어나며 클라이맥스로 끝맺는 방식은 볼레로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자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이 극적인 마무리는 장대한 반복의 여정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며 강렬한 잔향을 남깁니다. 라벨은 볼레로의 연주에 있어 일정한 템포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지휘자들에게 이 곡을 절대 서두르거나 늦추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평균 연주 시간은 약 15분으로 이 시간 동안 리듬과 멜로디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음량과 음색의 변화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지시는 볼레로가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정확한 계산과 통제 속에서 완성된 작품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레로를 감상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함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입니다. 볼레로는 단순한 멜로디와 리듬의 반복 속에서 묘한 긴장감과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며 듣는 이를 점차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물결이 결국 거대한 파도가 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점점 고조되는 웅장함입니다. 악기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점층적으로 웅장해지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듣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 크레센도는 단순히 볼륨이 커지는 것을 넘어 청각적 스케일이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셋째, 볼레로는 발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며 각기 다른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는 볼레로가 지닌 보편적인 매력과 동시에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영화 10에서는 관능적인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레 죬의 레 조트르에서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넷째,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감동입니다. 유명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볼레로를 녹음했으며 그의 해석은 감정의 폭발과 역동적인 연주로 유명합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거장들의 볼레로 연주는 각 지휘자마다 곡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휘자의 연주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도
이 곡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휘자의 템포 조절, 악기 간의 균형, 그리고 크레센도의 표현 방식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볼레로 감상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볼레로는 라벨 사후 2015년에 모든 저작권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영화 10과 레 쟁의 레 조트르를 비롯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디지몬 어드벤처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며 대중문화 속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볼레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임을 증명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라벨을 가장 완벽한 스위스 시계공에 비유하며 그의 정확성과 복잡성을 칭찬했는데 이는 볼레로가 가진 정교한 구조와 반복의 미학을 가장 잘 표현한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반복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완벽하게 계산된 음악적 장치들이 볼레로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라벨의 볼레로는 단순한 반복을 통해 숭고한 예술적 경지를 보여준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음악이 주는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깊은 울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볼레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며 고전 음악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20세기 음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한 라벨의 천재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볼레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